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근대화가 가장 먼저 이루어진 선진산업 국가들이 있고 그 뒤따라서 이루어진 후발산업 국가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 국가들이 있습니다. 네. 시험 문제로 내신에서야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아마 수능에서는 이 단독으로 출제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기본이 되고 또 우리 중학교 때부터 고1 때 배웠던 내용이니까 어렵지 않게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선진산업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 그래서 보통은 시민혁명을 거쳐서 민주화된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부르주아, 시민계급이 성장해서 이 시민계급이 주체가 돼서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민주화, 산업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보면요. 아래로부터의 근대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민계급 아래로부터의 근대화가 이루어진 거죠. 민주화, 공업화, 도시화, 합리화 이런 것들이 아래로부터 이루어졌죠. 그래서 오랜 기간, 매우 오랜 기간 완만하게 진행이 되었다. 어려운 내용 아니겠고요. 후발산업 국가는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부르주아가 성장하지 못했어요. 시민계급이 성장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국가 주도로 근대화를 추진해 나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독일에서는 나치즘, 그렇죠.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와 같은 그런 전체주의 정부,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죠. 정부가 국가가 추진하다 보니까 급속하게 진행됐다는 점에서 여기 차이점들이 있죠.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도상 국가들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한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과 같은 나라들을 보면 이 민주화, 공업화, 도시화 이런 것들이 정말 단기간에 아주 급속도로 이루어졌죠. 1900년대 와서 중반 와서야 후반 와서야 이루어졌으니까 이 선진산업 국가의 근대화에 비하면 빠른 기간, 단기간 굉장히 빨리 이루어졌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 선진산업 국가에 비해서는 뒤늦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보면요. 정부가 주도를 했습니다. 매우 급속한 진행. 그러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뭐가 있었나요? 우리 한국 근현대사나 중학교 때 역사를 통해서도 배우셨겠지만 권위주의 정부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공업화되고 도시화되고 이런 것들을 이끌어갔지만 경제적으로는 빠른 근대화를 이루었지만 정치적으로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민주화가 지연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선 군부가 등장하기도 하고 쿠데타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었었죠. 그래서 민주화가 지연되는 문제.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먹을 파이를 키워놓자. 나중에 나누면 되니까 일단 파이를 키워놓자라고 해서 대기업 중심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 분배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었죠. 그 밖에 성장을 계속 성장, 경제성장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노동자의 인권 문제라든가 노동 문제, 그리고 노동자들의 복지 문제, 그리고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야기하게 된 그런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